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공부, 네, 중동 이야기. 그렇습니다. 함께 좀 해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많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콘텐츠 많이 했습니다만 또 뭐 좀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또 거기 공격이 시작된다고 하고 네. 미국은 네 공격하면 우리는 무기를 안 줄 거야. 뭐 그러기도 했다는데. 뭐 사람들 많이 다치지만 않으면 뭐 싸우거나 말거나 생각할 텐데 또 우리는 금리를 언제쯤 낮출 수 있을까 예. 하는 것에 예상하려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예. 물가가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 또 기름값이 뭔가 또 들썩들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습니다. 신경 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예. 또 이스라엘 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죠? 예. 한국의 그냥 장악한 이 이슈를 장악한. 야, 진짜 이스라엘 공부에서 이렇게 유명해질 줄 정말 알았을까 싶어요, 진짜. 야, 너 이스라엘 공부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얘기를 지난분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BTS급입니다. 그건 요즘 뭐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의 성일관 교수님 모시고 네. 조금 업데이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은 조금 심상치는 그래요. 않죠. 네. 정말 지겹습니다, 이제. 예. 이제 뭐 얘기하기도 힘들고, 예. 7개월째 돼가지고 있죠,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워낙 뭐 전쟁이 안 끝나고 이러니까. 최근 1, 2주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정말 인질 협상 합의가 돼서 예. 좀 인질이 좀 풀려나지 않을까. 예. 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여실히 그 기대가 빗나가고요. 저는 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2달째 계속해서 인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핵심 쟁점은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해요. 휴전. 종전. 종전. 종전을 원하고 이스라엘은 종전은 없다. 휴전이면 해줄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휴전하고도 그냥 계속 우리나라도 계속 기전이잖아요. 다시 하면 되고 종전하고도 네. 다시 또 공격하고 전쟁 하고 싶으면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굳이 휴전인지 종전인지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다 자기들이 입장에서는 휴전을 안 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예. 하마스는 까타르와 이집트가 압박을 하니까 서로 그만하라고. 네. 휴전에 제발 좀 사인 좀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하는 신용을 해야 되겠고 예. 그러나 사인하기는 싫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협상을 하되 공회전 도는 거죠. 휴전은 안 해. 우리는 종전을 원해. 이스라엘은 종전, 하마스는 휴전만 일단 하고 일단 휴전만 해라. 하마스는 종전, 종전을 원하고. 이스라엘은 휴전하고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실수는 있지만 예. 이거 끝낼 생각은 없어. 네. 그런데 아까 이프로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굳이 그거 가지고 왜 싸워? 휴전하고 일단 시간을 벌면 되잖아요. 종전하고 이스라엘 또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네. 휴전했지만 사실상 종전이 돼버린 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질이 제일 중요한 건 인질이 지금 130명인데 지금 거의 살아있는 인질이 30명, 40명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럼 그거라도 빨리 석방을 해서 살려야 되는 게 국가 최고 통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자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예, 하마스도. 지금 나타냐후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마스 괴멸이라는 거예요.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라파 지금 마지막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군이. 예,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작전하고 있어요. 예. 전면전은 아니지만. 음.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게 지금 최우선 목표였다는 거죠. 그럼 전쟁 종결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종결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올 수 있거든요, 인지를.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하마스 잔당들을 그냥 예. 사살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라파를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럼 라파에 계속 이스라엘 군이 몇 달 동안 거기 주둔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속 가자 지구를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이 전부 통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마스는 다시 살아날 거죠. 네, 거죠. 살아날 시작하는 것이란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괴멸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라파를 공격하면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 인질들을 뭐 이렇게 죽이거나 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타냐후는 네, 네. 그런 네타냐후의 방향성과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반대 안 해요? 반대하죠. 지금 절반 이상이 인질 석방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 근데 뭐 들은 채 만취하고 있죠. 정치인이 국민이 원하는 걸 들은 채 만취해도 들은 채 돼요? 만취해요. 지금 거의 여론조사 계속 하는데 50% 이상이 지금 하마스 괴멸보다 인질 석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인질 석방이 당연히 그렇죠,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마스부터 괴멸시켜라 그런 여론도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한 30% 어차피 리쿠드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아. 있겠죠. 예, 근데 한 30% 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거네. 대통령 하는 나라들이 좀 있긴 있어.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나타냐후의 지금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것이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구구파 정치인들이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냐후의 목에다가 목줄을 메고 땡기고 가는 거예요. 괴멸시켜라. 나타냐후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괴멸시켜라. 그렇죠. 안 그러면 나 연정 탈퇴하겠다. 음, 연정 탈퇴하면 90일 내에 선거해야 되죠. 예. 선거하면 좀 지지도 바닥이에요. 네. 총리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 네타냐후는 또 재판 중이고, 재판 중이고. 수사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재판 중이도 감옥할 확률이 높죠. 예. 재판에서. 야, 이런 연정이 깨지면 안 되는구나, 그쵸? 네타냐후는. 그러니까 뭐 다른 변명, 뭐 다른 이유 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연정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국민의 안정도 필요 없고 예. 이스라엘 국가 브랜드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든지 말든지 음. 오로지 나는 내 정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못 먹어도 고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교수님이 또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시니까 굳이 반대쪽 질문을 드리면 네, 그게 우리 이 프로그램의 음. 장점이잖아요. 네. 마음은 아픈데 네.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완전히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격이야. 음. 인질이고 뭐고 없어. 네. 잘 알아도 보여줄게. 라고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네. 다음에 또 공격을 안 하지. 이번에 또 휴전이니 뭐니 하면 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 인질들도 안타까운 일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내 마음도 안타까워요. 는 아닐까요?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나타냐후는 주장하고 싶겠죠. 음. 근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또 원래 지도자의 뜻을 여론이 모르는 경우가 네. 많죠. 거기다가 야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네. 거기다가 우리도 예. 그렇잖아요 어떨 때. 어. 거기다가 지금 우리도 지도자의 뜻을 국민들이 모른다고요? 국민들이 그럴 때도 있다. 네, 그럴 때도 일반적으로. 있다고. 네. 네. 아니면 지도자가 우리의 뜻을 모를 때도 네.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인질이 원래 130명이었었어요. 예.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지금. 벌써요. 지금 사는 사람이 30명, 뭐 40명밖에 안 된다는 지금 정보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면서 뉴욕타임즈 유명한 그 토마스 프리드만 기자 있잖아요. 최근 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에서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겠죠. 있을 수 없는 정치인이다. 어떻게 구구파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모든 것을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정과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까지 그 좋은 이미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희생해가면서 걔네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국가를 애국하는 정치자, 통치자의 삶은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여론이 휴전을 원하니 네. 휴전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휴전하고요. 어차피 하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돼. 인질 없을 때. 인질 없을 때 끝까지. 이번 공격을 명분으로 또 하면 되는 걸 그렇죠. 굳이 왜 지금 스톱을 하라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하니? 인질 없을 때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공격을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질 하나도 안 죽이고 얼마든지 하마스를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지금 인질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마스 괴멸 자체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근데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타냐후가 이상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 비판 여론도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전화해서 너 진짜 이거 안 돼. 무기도 끊을 거야. 네. 무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서 우리끼리 합니다. 지금 네타냐후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죠. 네타냐후 옆에서 휴전하지 말자고 하는 그 극우파들은 네. 성일강 교수님이 만드신 그 솔루션 네. 일단 인질 구출해 오고 네. 잠깐 쉰 후에 그때 가서 재공격을 하자. 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 좋은 생각인데? 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 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이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점령해야 네. 된다. 그냥 쓸어버린다. 쓸어버린 다음에 가자지구 전부를 이스라엘이 다시 재통치를 해야 되고 예.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예. 거기에 있던 정착촌도 완전히 철수시켰어요. 어. 이 사람들은 다시 정착촌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 또 압박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거의 외교적으로 이제 진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겠죠. 지금도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 네. 만약 진짜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거의 뭐 이제는 아파르타이트 국가로 그냥 도장이 낙인이 그냥 찍혀버릴 수도 있죠. 야. 그렇게 하면 가자 지구에 있는 이른바 팔레스타인인들은 네. 그냥 가자 지구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러니까요. 안 오겠죠. 민병대 또 만들어지고 하마스나 지하드 이슬람이나 다른 단체들이 또 스멀스멀 나와서 이스라엘 군부대를 또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평화로운 점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령 자체는 사실상 저는 가능성은 좀 되게 낮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이스라엘 경찰들 군이 곳곳에 깔려 있으면 네, 네. 하마스 무장 조직들이 잘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골란공원 그래도- 쪽으로 가면 가도 그래도 그 넓은 땅덩이를 전부 다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그 지역은 어차피 민간인들하고 계속 섞여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다 이스라엘군이 다 어떻게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베트남처럼 가는 거죠. 내전에 네, 지리한 전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 지금 뭐 그 많은 가자지구의 그 많은 인구를 이스라엘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스라엘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죠. 왜 미국의 얘기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린 신경 안 써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이 협박하는 건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약간 무섭지 않을까요? 미국이랑 관계가 뭔가 틀어지면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심각할 수 있죠.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이제 엊그제죠. 어젠가 CNN의 저 에리언 버넷이라는 기자와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했는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전면전을 벌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요한 공격에 필요한 주요 탄약과 무기를 이스라엘한테 주지 않겠다. 안 주겠다. 예. 무기 지원을 그렇게 중단하겠다. 말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 분명히 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죠. 예. 경고가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단기간은 단기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장기간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같이 뭐 헤즈볼라하고 같이 가자지구 같이 막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무기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커지죠. 그렇게 되면 저 무기 공급 중단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도 한번 그런 설명하셨는데 지금이야
미국이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가 공경에 처하면 미국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약간 뒷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걸 계속 이제 의식을 하면서 계속 그 레드라인이 어디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시험을. 우리가 어느까지 하면 미국이 괜찮아 계속 도와줄까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자, 장기적으로 왜 위험한가? 미국만 지금 무기를 중단할 게 아니라 예. 이스라엘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데가 미국이고요. 그다음 영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에서 영국 빼고 지금 몇 개 유럽 국가가 이미 무기 중단한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에 줄 수 있는 무기를, 좋았던 무기를. 근데 가장 중요한 영국마저도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거기다가 미국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7개월 동안 전쟁을 사실상 뭐 헤즈볼라하고 북쪽하고 전쟁했죠. 예. 가자지구 전쟁했죠. 이란하고도 했죠. 시리아하고도 하고 있죠. 예멘 후티도 거의 7개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전쟁을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까지 동참해서 무기 지원 중단, 미국 동참, 그다음에 유럽 이미 여러 몇 개 국가들이 벌써 안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고 앞으로 전면전이나 중요한 전쟁을 하기에는 어려우시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이야 나타냐고 또 요 끝나고 나서 바로 인터뷰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서 우리 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 혼자서라도 버티겠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단기간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가면 힘들어요. 무기 끊는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정말 지금 나타냐후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완전 무시하고 라파의 민간인 계속 많이 죽고 막 병력 투입을 증강시키고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 이미 지금 비밀리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체면 구기는 예, 거죠. 공개적으로 CNN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건 담지도 못합니다. 그럼 난 진짜 안 줘야 되고. 예. 그러면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허허.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네타냐후라면 네. 미국 말 듣고 휴전을 하면 본인이 교도소 가야 된다면서요. 돌고 돌아서 그렇죠. 연정 깨지고 총리 물러나야 되고 네. 수사 다시 받아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니 결국은 교도소 가야 되는 문제면 네. 교도소 안 갈 것 같은 안 가는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런데 그럼 바이든이라도 그런 결정 내셨을 것 아니, 같은데요. 본인이 지금 총리를 15년 이상 했고요. 총리직을 15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총리직을 오래 한 정치인이에요. 네. 고마해라.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그만큼 오래 정치를 했고 했으면 자기도 양심이 있고 이스라엘 정치인으로서 어떤 품위가 좀 있어야죠. 예. 이게 오로지 자기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온 나라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거는 저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 비극이에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2달 10월, 11월, 12월 한 2달만 전쟁하고 끝났으면 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까지 전 세계 미국에서 지금 난리죠. 이스라엘 미국 고맙다. 대학들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지금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교수님, 이게 우리로 보면 예전에 우리가 6.25 때 남침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미군이 참전하고 도와주고 유엔군이 올라와서 다시 우리가 북진하면서 네. 신의주 같이 갖고 뭐 대동강이 눈앞에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세계 여론이 야 이제 그만해라, 백두산은 치지 마라, 네. 이제 그만 휴전하자라고 하는 거면 우리는 네. 야 눈앞인데 왜 안 해? 우리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어. 저도 궁금한 게 아니 그렇 이 미안해 우리 할 거야 그래도 이 라파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혹시 중요한 지역은 아닐까? 중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라파가 그렇다면서요. 이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네, 곳이라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를 확 붙들어 두면 네. 가자로 들어오는 뭐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물자도 다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약간 욕심낼 만하기도 할 거는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먼저 당했던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해서 전쟁을 끝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 교수님은 그렇고 왜 그렇게 다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고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고 그동안 쌓아올린 국가 브랜드 다 무너진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우리 한반도 전쟁은 예. 군대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마스라는 단체와의 조직과 비국가 단체와의 전쟁인데 예. 하마스만 잡아 죽이면 땡큐 뭐 문제 없죠. 민간인이 지금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마스가 자꾸 민간인들의 섞여서 군복도 안 입고 막 숨어 있고 그래서 뭐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민간인 피해가 예. 3만 5천 명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누가 그러면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예. 네타냐후야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네, 네. 야 하마스야 니네 민간인 복장 안에 숨으니까 자꾸 민간인이 다치는 거잖아. 네, 네. 너네 예전에 그 깔레 시민이라고 들어봤어? 이스라엘도 하마스 군인들 내놓으라는 뜻이니 하마스 군인들도 그동안 하마스에서 네타냐후가 집권한 기간만큼은 아니지만 오래 지도자 했으니까 나와서 이스라엘로 잡혀가세요. 그러면 해결 다 되고 인질도 모아주고 하마스 국민들도 지킬 수 있는데 왜 거기 자꾸 숨어서 끝까지 싸우는 바람에 이런 희생을 유발하냐. 그런다고 당신이 다치는 게 아니라 당신 국민들 다치잖아. 리더 맞아? 네. 라고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 하마스가 노리는 점이에요. 음. 국제 여론전으로. 예, 그래서 예. 정확히 하마스가 노리는 점이 그 점인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스라엘 국익에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하마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마스가 혼자 그러면 우리 이 가자 주민은 제발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하마스 네. 지도자나 예. 자기의 그 뭐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네, 계속 네, 공격하는 네타냐후나 예.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둘 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잃는 이렇게 게 계속해서 많다.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잃는 게 많다. 왜냐하면 국제 여론 자체가 이제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극좌파, 뭐 좌파에서 좀 좌파로 더 들어간 좌파와 하마스를 지지하는 어떤 이슬람주의 세력이 거의 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국제 여론은 예.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전례 없이 지금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거기 만들어진 이유는 저는 미국 캠퍼스 내에 있는 어떤 극좌파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사람들과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무슬림 형제단과 유사한 이슬람 세력들이 결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등장했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뿐만 아니라 뭐 32개 대학 전체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학들이 이제 경찰력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뭐 검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이 있으니 예. 그 여론은 혹시 뭐 이해가 되는 바람직한 여론이라고 보세요?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저는 충분히 그런 대학생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가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선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건 친이슬람, 친하마스의 여론일 뿐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하려면 우리 같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3자가 볼 때 이스라엘 좀 너무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피해를 받은 전쟁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걸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나 뭐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피해자가 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조금 좀 괴리된 잘못된 감정. 아니 잘못된 감정은 아닌데 소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는 이스라엘 브랜드는 이미 망가졌어요. 다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참아야 된다는 여론이라는 이미 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4년에도 이미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민간인의 희생 때문에 그런 거죠. 민간인의 희생도 이전보다는 10배 이상 많고요. 보통 뭐 몇천 명씩 죽었지만 이번엔 지금 3만 5천 명이 됐잖아요. 3만 5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자지구 전체를 이렇게 다
아래 북에서 남쪽 끝까지 훑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의 북쪽만 공격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탱크를 몰고 그 네타냐후가 라파를 쭉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말도 난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밀고 들어간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올 거고 이스라엘에 예, 대해서 무기에 대한 무기 지원이 거의 다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예. 미국은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무기 주기도 했던 거 안 주기도 이제 안 준다 했던 거 안 주죠. 그렇게 될. 그다음에 국제사회 여론은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있는 난민들이 아직 피난도 못 가고 거기 있어요. 라파에.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전면전 하겠다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갈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희생이 커질 테니까. 민방위 피해는 뭐 사실상.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얘기하는 게 전면전은 절대 안 된다. 네가 뭐 특수부대를 보내서 하마스 대원을 하고 뭐 교전을 한다든지 하마스 대원을 잡는 거는 괜찮지만 예. 마구잡이로 탱크를 쭉 밀고 들어가서 집을 다 부수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라파에 있는 건물들을 싹 다 내려앉히면 예. 그건 이제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아, 이건 인류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스타팅 포인트야 뭐였든 간에. 뭐 좀 휴전 협정도 안 되고 네타냐후는 하여튼 멈출 생각이 없고 뭐 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미국이 유일하게 이거를 뭐 어떻게 지렛대를 위해서 나타냐후를 잡을 수 있었는데 예.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아예 무기 지원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것이 뭐 거의 통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다가 또 공화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았어요. 공화당 쪽에서는 뭐야, 니 하마스 도와주는 거냐? 그리고 저기 일부 트위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하마스가 쓰는 녹색 그걸 쓴 그 사진까지 올라오고 지금 난리. 예. 하마스랑 똑같다 이러고. 이스라엘 구급파들도 야 바이든이 하마스 도와준다 이러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좋아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상당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 어쨌든 자기 리버럴한 자기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원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걸 또 하니 또 좀 우파들 쪽에서는 또 저 바이든 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자기 셀프 디펜스 자율권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중단하냐? 예. 좀 하마스를 그러면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팽팽한 이슈군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냥 우리한테는 되게 마이너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미국은 또 거기에 지금 상당히 초미에 엄청나게 중요한 관심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좀 미국 대학만 데모를 한 게 아니고 파리 지금 주요 도시들에서 다 대학생들이 지금 반이스라엘 시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전쟁 초기에 또 유럽이나 파리나 런던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볼 수 없던 현상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피해자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전쟁을 지금까지 안 했냐?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고 그렇게 예. 많은 팔레스타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까지는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전쟁이 심상치 않고 예.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피해는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국가 이미지 손상은 대단히 심각하게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대학생들이 가서 지금 길거리 나가서 나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무서워요. 미국 안에서 반 그렇죠. 이스라엘 정서가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죠, 퍼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럽 가는 사람들도 내가 이스라엘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테러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다 깨졌어요. 무슨 미국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간 이렇게 손을 잡게 하면서 네, 그게 네. 뭔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무슨 이제 말입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가기 전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지금 나타냐후랑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신문을 제가 보면 이스라엘 신문 보면 이게 팝업이 떠요. 네. 팝업이 뜨는데 이제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오른쪽에부터 14 나와 있죠. 14년 동안 네. 당신이 하마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14년 동안 맨 오른쪽 네, 당신이 통치한 기간이 제가 15년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14년 동안 네가 하마스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네가 책임자다. 네가 책임자다. 네가 모든데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표현 제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고요. 중간에 있는 포스터는 이런 망가진 정부에 대해 우리는 전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66%가 지금 바로 이번 올해 총선을 원한다. 네. 그렇게 66%라고 되어 있고요. 예. 22%만 반대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글자는 역시 네가 가장 책임을 많이 크게 져야 된다. 당신이 지금 이 비극의 이 재앙의 책임자다. 저건 누가 만든 슬로건이고 이게 반 나타냐후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내에서 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든 포스터예요. 예. 제일 왼쪽에 있는 녹색 포스터는 당신이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 최고 지도자라는 시누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누아르를 당신이 분명 죽일 수 있었는데 암살을 하지 않았. 네가 겁이 나서 못하지 않았냐.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 정보부가 시누아르를 암살할 수 있습니다. 암살할까요? 물어봤는데 나타냐후가 최종 결정자인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정책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죽였어요. 이미. 예. 근데 이번에도 몇 년 전에도 시누아르를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하마스를 암살했을 경우 하마스와의 전쟁을 또 해야 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하마스를 지도자를 암살하면서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암살 안 하기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때 안 죽이면 죽일 수 있었는데 하마스가 시누아르를 죽였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았겠냐. 접하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여론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마스를 네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까타르가 돈 들어가는 걸 계속 막지 않았다. 근데 예. 이스라엘 내부에서 저렇게 막 의견이 갈리는데 전쟁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도 이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가 느낌에는 네타냐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네타냐후 하는 게 다 맞고 그냥 네타냐후가 싫은 사람은 네타냐후가 휴전한다고 해도 반대, 공격한다고 해도 반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면서요. 반대하는 여론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냥 지금 그게 아마 네타냐후 지지율하고 또 그냥 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그리고 본인이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지금 이 사단이 나오고 나서 예. 대부분의 정보부 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관이라든지 주임 장관, 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보부 수장, 그다음에 군의 고위 관리들이 이 전쟁이 끝나면 책임지고 사임하겠다. 이미 벌써 한 사람 사임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책임이 다 제 책임이다. 나타냐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본인만. 본인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전부 다 제 책임입니다. 책임을 동감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즉시 저는 바로 사임하겠습니다. 나타냐후 일절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사임하겠다 이 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사과 유감 표명 자체도 안 했어요. 그거 하면 자기가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아닐까?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떤 그냥 좋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이미 선을 끝났어요. 이제 선을 넘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 뭐 바이든의 입장과 뭐 트럼프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네.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네. 미국의 대외 전략에 혹시 변화가 있을까?
그게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한테도 분담금 협상 또 하자. 네. 내지는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철수할 거야. 네. 근데 보니까 트럼프는 철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 한들 미국 내의 여론이 또 달라질 거는 아닌가? 혹시 이스라엘 이 케이스가 미국 내에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싶은데요. 네. 그런 정도까지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를 판을 바꿔버릴 정도는 그런 위기는 아니다. 예. 그런 위기는 아니고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 이스라엘 관계는 뭐 여전히 특수한 관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전쟁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겠으나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민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강하나 나타냐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 나타냐후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고 전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배신감을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하고는 계속해서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뭐 이스라엘 미국 관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예.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역시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 책으로 내놓은 아티클인데요. 재밌죠? 이스라엘 앤 사우디아라비아 트레이딩 플레이스 그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꽝 대신 닭이에요. 그럼 누가 꽝이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그동안 중동의 파트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중동의 파트너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바꾼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여하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꽝 대신 닭이다. 미국 입장에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작년부터 여기 말씀드린 게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예. 그게 사실상 작년 10월 정도의 전쟁인 10월 7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그때 거의 다 합의가 다 됐었어요. 사우디하고 네. 이스라엘하고 예. 그건 거의 왜 하려고 했었죠 미국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거의 중동의 판세를 뒤집어 엎는 중동의 평화? 뭐 그게 전체적으로는 좋아집니다. 이란한테는 최악이죠. 이란을 완전 벽으로 밀어붙이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쉐이크 핸즈 한다는 뜻이면 거의 이란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중동의 평화가 오는 거다. 네. 이란 빼고. 예.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하면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확률이 90%로 높아져요. 네. 다른 이 나라들은 그냥 사우디 하라는 대로 따라요? 그렇지는 그 중동의 않지만, 그 나라 그렇지는 않지만 이슬람권이나 아랍권에서 사우디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 어떤 이슬람의 두 개의 성지가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에 가디언스, 그 두 개의 성지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칭할 만큼 사우디는 순니 아랍 국가와 순니 이슬람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종교적으로 위상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를 위시해서 반대했던 건 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옳지 않게 점령하고 있다는 그 명분 아래 우리의 그렇죠. 형제들을 지키자는 명분인데 그렇죠. 사우디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악수한다고 해서 네. 나머지 나라들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키자는 명분은 다 사라지는 건데 네, 네.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형이 가는 거 가는 거야. 네, 네. 그 분위기예요. 근데 그 아니요, 나라들은? 사우디가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 부분은 조건을 걸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를 조건을 걸죠. 그냥 안 해주죠. 그럼 이스라엘이 뭘 해야지 쉐이크 그쵸. 핸즈가 되는 건데. 뭘 해야 되죠. 예. 그래 작년에 그게 거의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금 당장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예.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확약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라. 각서를 써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계속 경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라. 예. 그 다음에 정착촌은 더 짓지 마라. 그 정도만 약속하고라도 도장을 찍어주려고 했었어요. 아, 예. 사우디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명분을 세우잖아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거는 해주려고 하는 해줄 거예요. 수 있죠. 그 정도는. 그 정도를 버리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하다. 네타냐후도 그렇게 할 수 적극적이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아. 나타냐후가 아브라함 협정을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관계 정상화 나타냐후가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거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일단 미뤄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고 예.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빼고 우리끼리 먼저 하자. 미국 입장에서 네. 원래는 이스라엘 사우디가 같이 손잡으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가 다 손잡는 컨셉이었는데 네. 이스라엘 빼고 그럼 이스라엘이 뭘 해줘야 사우디도 명분이 생기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해주겠어요? 아니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해줄 필요는 없죠. 네. 이스라엘이 빠졌으니까. 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미국 사우디 상호 방위 조약을 하겠다. 아, 나 저런 기사 봤어요. 네. 이게 중요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빼고 우리끼리 먼저. 어허. 이게 누구로부터의 사우디를 방위한다는 뜻인가요? 이란으로부터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니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사우디는 저게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 중인데 프리드만의 얘기로는 이게 이미 거의 다 작업이 다 끝났다. 예. 지금 시간만 저울질하고 있다. 언제 발표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잘 돼서 되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나타냐고 말을 저렇게 안 들으니 쟤는 그냥 빼버려. 그럼 우리 둘이 먼저 일단 합의를 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다 뭘 넣냐 하면 사우디가 현 이스라엘 정부 말고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정부와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하죠?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하냐고요? 미국도 필요하고 이스라엘한테도 좋고 사우디도 좋죠. 네. 사우디도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미국은 사우디 빼고 이스라엘 빼고 사우디와만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조건을 걸어서 네가 이스라엘과 지금은 안 되지만 차후에 좀 온건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해야 돼라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거 안 달면 상위 방위 조약 안 해줘 이렇게 해준 거죠. 미국이 저걸 하려는 이유는 저렇게 해서 중동이 좀 평화로워져야 석유 수급이나 다른 문제가 조용해진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란을 더 고립시킬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선거 전에 되면 예. 바이든 한 건 했네. 그 중동의 평화를 이뤘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이 안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현재로선 정말 이제는 늦었다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저는 이스라엘 빼고 그냥 사우디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압박으로 느껴지죠. 단장으로서 우리가 갈 길을 간다. 쉽게 말해서 똥줄 타죠. 이거 우리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못하고 우리는 처지네. 그러면 꽁 대신 닭이라고 우리는 빼고 사우디만 그냥 관계 정상화 사우디하고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네. 나타냐후는 뭐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정치 두 개의 아랍 국가와 관계 정상화를 맺는 정말 찬란한 그런 반열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친 거죠. 사우디와도 관계 정상화해, 아랍에미레이트와도 관계 정상화를 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 기회를 지금 잡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필요하고 미국이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필요할 테니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할 때 슬그머니 손잡는다. 왜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전략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완성된다는 느낌을 자, 미국 이스라엘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가와 평화 관계 정상화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외교적인. 지금까지 미국 못한 입장에서? 이유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순리 국가와 관계 정상화 하잖아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란은 거의 완전히 이제는 아, 네, 그 말은 죽상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그 땅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 느낌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압박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게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이상. 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얻는 게 네,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어요. 무슬림 국가들도 사실상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국가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얻는 게 많고 네. 제가 보면 밖에서 사우디가 자신의 그 이란으로부터의 안보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영혼을 팔아먹었네 네.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사우디는 하고 다른 팔레스타인 지지하던 국가들은 또 쓱 은근히 따른다. 네. 근데 이번에 분위기라는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존재감이 네, 없겠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반대하는 네. 세력들이 여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하마스죠. 하마스 말고는 없어요. 이란 반대하죠, 당연히. 이란 반대하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국민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지 감정이 예, 국민들은 반대 안 하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는 국가 이익으로서 문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묘하네. 야. 그러니까 서로 좀 손잡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게 우리 국가에 유리해라고 하는 각국의 온건파들이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강경파, 아랍 국가에서도 강경파들이 모여서 그건 안 되지라면서 그냥 맞짱 뜬 거군요, 그냥. 그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본질이고 네, 네, 네. 그러니 말을 듣을 리가 없겠네요. 그 너희들이 그 악수하는 꼴 보기 싫어서 우리는 전쟁하는 건데 근데 우리 보고 악수를 그렇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둘이 손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가. 사우디 혹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결국은 손을 잡을 수 저는 있겠느냐 그러니까 봐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 정부로는 불가능한데 예. 미국과 사우디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할 이유. 아니 사우디가 안 할 이유. 사우디는 그렇지. 상호 방위 조약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핵 개발까지 용인해 주는 거예요. 미군 주둔하고 뭐 예. 이런 컨셉입니까? 미군 주둔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그걸 주둔을 시킬지 그게 네. 타이완식으로 갈지 일본식으로 갈지는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핵 농축은 사우디에서는 핵 농축은 안 되지만 사우디 밖에서 핵 농축을 해서 핵물질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핵 발전에 대해서도 핵 개발에 대해서도 용의를 하고 있죠. 상위 방위 조약하죠. 그다음에 최신 무기 지금 이스라엘만 줬던 최신 무기도 받을 수 있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대신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중국 원화로 하지 마라. 위엔화로 하지 마라. 예. 달러로 계속 해달라. 그걸 요구를 했어요. 미국의 목적은 또 그거다. 네. 야, 저 온갖 카드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구나. 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으나 이스라엘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우디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면 사우디 유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지금 뭐 돈 없어가지고 또 난리죠. 돈 부족하다 그래서 현금 실탄 없어서 난리죠. 근데 지금 정세도 안 좋고 만약에 이란이나 다른 어떤 후티나 다른 세력들이 네옴시티에 로켓 한 방 쏜다든지 뭐 탄도미사일 한 방 쏘면 투자자들이 다 도망갈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우리는 유가도 중요하고 거기 전쟁이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국이 일단 이스라엘 제끼고 사우디하고 미국이 먼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네. 그래도 전쟁은 안 끝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전쟁하고 전쟁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래 요구했던 거는 가자지구 빨리 전쟁 끝내라. 예. 그럼 우리 세 명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니? 너가 못 따라오면 우리라고 우리끼리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미국이 절실하면 무기 공급을 진작 중단하지. 제 말이- 왜 인제 그러고 있어요? 제 말이 그래 싫은 거 아니에요? 미국 국내 정치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아, 또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포기하면 또 왜 형제 국가 이스라엘을 안 지금 보세요. 도왔냐고? 무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벌써 난리잖아요. 엄청난 공격 받잖아요. 네가 하마스냐 막 이러면서. 네, 바이든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뭐 왼쪽을 살리다 보니까 오른쪽이 날리고 오른쪽 편을 들어주니까 왼쪽이 날리고. 근데 저는 바이든이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니, 자기의 재선이 목표예요, 바이든은. 재선이 목표인데 예.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대통령은 맞아요. 개인적 성향이. 개인적 성향은. 자기가 한때는 자기도 시온주의자라고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착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면서 계속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왔잖아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근데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표를 희생 못 하겠다. 나타냐후야 제발 더 이상은 못 가. 여기가 금지선이야. 그렇죠. 선언을 한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예전에 한미 FTA를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하고 매우 비슷하네요. 자기 힘듭니다. 지지층은 또 의견이 다르고 그렇지. 또 이건 또 다르고 개인 생각과 또 뭐 표와 또 다르고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예상을 하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타냐후는 그냥 계속 공격할 것 같고 네.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희생할 것 같고 결국은 일단 올해는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걸로 끝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최소한 여름까지는 이거 뭐 라파 들어가면 최소 두세 달 이상 걸리거든요. 최소 그래요? 두세 달 이상 걸려요. 예. 공격을 해도 네. 전면전을 안 해도 전면전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 있죠. 예. 시가전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최소 두세 달 갈 거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더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하느냐 거기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네가 생각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봐라고 하는데 나타냐후가 아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원건파를 세우자고 하는데 예. 나타냐후는 그건 안 된다, 못 믿겠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교차 상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대체 전쟁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설사 끝난다 한들 그 다음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답답은 오늘 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계속 가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봐도 전쟁은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을 안 끝날 것 끝내면 같지 않네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제한적인 전쟁 상황이 될 텐데 예. 그러면 그게 1년도 갈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강공을 계속하면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이제 결국은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더 근접한 질문일 텐데. 이란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미국하고 데탕트 일단 선거 전까지는 참자. 네.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 공격도 사실상 많이 줄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 반격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1월까지 선거까지는 이란이 좀 조용히 있어주면 예. 그 사이는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그러나 따라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 내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이나 사령관을 또 죽이면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죠. 이란은 트럼프가 되길 원해요? 바이든이 되길 원해요? 이란은 트럼프하고는 악연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이란의 영웅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으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는 걸 차라리 원하고 네. 바이든 선거에 유리한 건 일단 중동이 안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란은 화가 나도 일단은 선거 때까지 참는다. 그 다음에 이란은 또 핵 문제를 풀어 핵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란은 핵 문턱 국가예요.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드시 이란과 핵 협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첩첩산중입니다. 볼 때리네.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일단은 그럼 유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는 큰 희망적이지가 않네. 변수가 없네요. 없기를 희망하는데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다른 데 얼추 또 공격해서 이란이랑 한판 붙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렇죠. 잘못하면 그거는 뭐- 휴전해야 되는 상황은 그렇죠. 싫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이번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란 장성을 공격 못하는 거야.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예. 이놈하고 싸우든 저놈하고 싸우든 진해가 유리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암살을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참 복잡한. 복잡하고 차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중동이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왜요? 중동이 미국의 이슈가 아닌 상황이 오면 이제 미국의 이슈는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한반도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우리는 미국이 워낙 다른 일로 바빠서 중국 견제하고 뭐 대만 문제 개입하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라고 그냥 리스트에만 수첩에만 갖고 있는 상황이 그나마 가장 평화로울 것 같아서. 중국도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그다음 미국의 적대 세력인 이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 해결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대만 문제하고도 사실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만약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가능하겠구나 우리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사점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성일관 교수님. 네. 우리가 성일관 교수님을 자꾸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뜻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주 안 뵙고 싶지만 그래도 예. 뵈야 되면 이분밖에는 답이 없는 네. 참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핸드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학파. 박현동 교수님은 진짜 성일관 교수님 진짜 시간 안 되시니까 가끔 모시는 거지. 그 반대라고 저는 들었는데. 자, 성일관 교수님.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